안녕하세요. 벤코입니다. 작년부터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일부는 수익을 보기도 하고 또 일부는 급등주에 몰려 큰 손해를 보기도 했죠.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인 아이작 뉴턴조차도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하니 투자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오늘은 뉴턴의 주식 투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20년 뉴턴은 영국 사우스시, 한국어로 남의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의 90%를 잃었다고 하네요. 잠시 동안은 평가이익 7,000파운드, 오늘날로 치면 약 7억 원의 큰 돈을 벌었지만 끝내는 2만 파운드나 잃었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우선 뉴턴이 투자한 남의 회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곳은 영국 정부가 남미 무역 전담 목적으로 전직 재무장관 로버트 할리. 아무튼 이 회사는 로버트 할리가 세운 기업인데요. 영국 정부는 남의 회사에 남미 노예무역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국채 1,000만 파운드를 발행해 이 회사에 넘깁니다. 영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남의 회사 입장에서도 당시 노다지였던 노예무역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서로 간에 나쁠 것이 없는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의 회사의 남미 무역은 잘 되었을까요? 독점권 수령 후 6년이나 지난 1717년에서야 남의 회사는 페루, 칠레, 멕시코 등과 교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익은커녕 자본금만 까먹고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미는 라이벌 국가인 스페인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즈텍 제국을 정복한 에르난 코르테즈, 잉카 제국을 정복한 프란시스코 피사로, 이들 잔악한 정복자들의 활약 덕택에 스페인은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대부분의 중남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라이벌 국가인 스페인이 남미 대륙을 장악하고 있었으니 영국의 남의 회사가 순탄하게 무역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1718년 스페인과 영국 간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영국 선박은 남미에 입항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런 와중에 남의 회사는 200만 파운드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할리 이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나 봐요. 본업에서 재미를 못 보게 되자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해 금융회사로의 변신을 시도합니다. 당시 스페인 영국 간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 정부도 빚을 많이 진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로버트 할리가 영국 정부에 딜을 합니다. 3,200만 파운드 상당 국채를 또 인수할 테니 대신 일반인들에게 회사 주식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말이죠. 국채를 사준다는데 영국 정부가 거부할 이유가 있겠어요? 당장 오케이하고 남의 회사는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따내게 됩니다. 국채 인수로 출혈이 컸던 남의 회사, 어떻게 돈을 회수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회사가요, 남미 전 지역 항구 이용권도 따냈어요. 새로운 금광도 발견했어요. 우리 회사 주식 사면 여러분 부자 돼요. 1720년 초에 100파운드였던 주식 가격이 6개월 만인 8월 초에는 1000파운드로 약 10배가 치솟습니다. 뉴턴뿐 아니라 로빈슨 크루소 저자인 데니얼 디포 등 유명인들도 앞다투어 남의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고,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만 허풍으로 주가가 오른 것이지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의 주가가 영원히 오를 수는 없는 법. 상식적으로 남미를 장악하고 있던 나라는 스페인이었는데 라이벌 국가인 스페인이 영국 회사에 남미 지역 항구 이용권을 준다? 금광 이용권을 준다? 탐욕에 눈이 멀어 보지 못했을 뿐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정부 관료들이 몰래 고점에서 대량으로 매도하였고, 이후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8월에 1000파운드였던 주가가 한 달 만인 9월에는 150파운드, 12월에는 125파운드까지.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정부에 항의하였고 정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재무부 장관이 내부 정보로 90만 파운드 부당이익을 본 것이 드러나 런던탑에 수감되고 수상까지도 쫓겨나게 됩니다. 당시 영국 주식시장 규모가 약 5억 파운드로
GDP 대비 7배의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GDP 대비 약 2배의 규모인 걸 감안하면 당시 버블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다시 뉴턴 이야기로 돌아와서 뉴턴은 1720년 2월에 남해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4월에 매도하였고 당시 남해회사 주식은 급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뉴턴은 상당한 매매 차익을 거두었죠. 여기까지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죠.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에도 이 회사 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상승해서 7월까지 거의 3배가 오릅니다. 자신은 이미 주식을 처분했는데 함께 주식을 샀던 친구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걸 보고 뉴턴은 속이 쓰렸습니다. 결국 7월에 다시 남의 회사 주식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들였지만 오래지 않아 주가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뉴턴은 오히려 거액으로 계속해서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심지어 돈까지 빌려서 영끌 투자를 감행합니다. 3개월 동안 주가가 치솟는 걸 보았을 테니 가격이 다소 떨어진 지금이 최적의 물타기 시점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8월에 최고점을 찍은 후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연말에는 연초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가 폭락이 거의 끝나갈 때쯤 그는 주식을 처분, 결국 전 재산의 90%를 날려버렸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걷기는 도저히 계산 못하겠어. 뉴턴은 이렇게 자조적인 후회의 말을 남겼죠. 주식이 어떠한 과학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에 좌우되어 움직인다는 것을, 그래서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뉴턴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새겨야 할 문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